자, 똑같이 영어를 하는데 누구는 잘하고요. 누구는 못합니다. 그러고 보면 타고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뭐 잠재력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글은 바로 밑에 있는 글을 통해서 제가 좀 해석해 드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결론 말씀드리면 영어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난 영어의 기초를 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고 단계를 밟아서 기초 실력 이런 순서로 가야겠다라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분석한 그래요. 어렵고 급할수록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그러므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바로 탑다운 방식이 왜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어렵고 급할수록이라는 게 뭘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유학을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고등학생이에요. 주변에 아무도 한국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왔으니까 내가 쉽게 알려줄게. 그럴 일이 없죠. 그냥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급하죠. 그러면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적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라는 것이 어떠한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이 결정한다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자, can we really test people for potential? 자,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의 잠재성을 테스트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입니다. 보도록 할까요? The nature of a task can matter more than the nature of the person. 자, task. 영어로 바꿔보시면 이게 할까요? 일의 nature가 성격이 사람의 성격보다 중요하다요. 일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느냐, 그 일이. 그 일의 성격이 어떤 일이냐가 그 사람의 본질, 성질, 그 사람의 능력과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 자체의 성격이에요.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오락을 생각해 볼까요? 쉽게 오락할 수 있는 걸 해요. 그러면 그 태스크의 성격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본질과 상관없이 그냥 쉽게 하겠죠. 누구나 다 합니다, 그냥.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언어 배우듯이 영어. 그러나 성향은 그런 본질을 갖고 있는 그 영어라는 것의 그 본질은 결국 그 사람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가볼게요. Most of us have heard the theory that we each have a preferred learning style. And the more we can use the one that fit, the more we will remember.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부분 우리는 뭐라고 들었냐면 그런 이론을 들었어요. 자, 우리 각각은 좋아하는 유형의 학습 스타일이 있다. 더 많이 우리가 피트가 맞다 뜻이군요. 우리가 맞는 학습 방법을 러닝 스타일, 학습 스타일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더 많이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unfortunately, 불행히도 virtually no evidence supports that theory. 요거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불행히도 사실상 어떠한 증거도 그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선생님의 이 강의가 저하고 맞는지 아니면 안 맞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 강의를 며칠을 무료로 듣고 판단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는 누차 얘기했어요. 맞다 안 맞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맞는다 안 맞는다가 왜 중요하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생각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강의가 나한테 맞을까? 내가 프리퍼 좋아하는 학습 스타일인가? 우리가 그게 딱 맞으면 맞을수록 더 잘 기억하고 더 좋을 거라고? 아니라니까요. 저도 아니라고 확실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그냥 정독이라 할까? 하여튼 그 방법을 딱 취해서 쭉 가야지. 나한테 안 맞다 맞다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이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증거도 없다니까요. 그건요. 그럼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자꾸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퍼뜨려요. 당신에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고 무슨 음식 고르듯이 내 입맛에 맞나 안 맞나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영어를 되게 못해요. 반면에 유럽 사람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거의 수업을 하거든요. 문법은 물론 제끼고 웬만하면 그런데도 물론 훨씬 더 잘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갑니다. That doesn't mean that all approaches to studying are equally effective. It's just that the strategies that work best often depends more on the task than on the person. 그것이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학습의 접근법이 다 동일한 효과가 있다. 당연하죠. 문법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얘기해 드릴게요. 다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 효과적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 It's just that. 그것은 바로 전략이죠. 네, 전략 중요합니다. Work best. 흔히를 최고로 잘 작동하는 효과가 있는 전략은 흔히 어디에 의존한다? 태스크, 그 일. 사람이 아니라 그 일 자체. 그거에 따라 많이 의존합니다. 스멜을 마찬가지로 different parts of our personalities can serve different types of goals. 자, 우리의 성격의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성격에는 하나의 성격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성격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목적에 여러 가지 목적이 타입 있죠. 거기에 맞게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we can extrovert when we want to connect with others or seize an opportunity. And become disciplined when we want to get something done or avoid mistakes. 자, 우리는 외향적으로 행동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 한번 연결시켜 다른 사람과 커넥션이 되고 싶어요. 연결을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럼 외향적으로 바뀌겠죠. 또 기회를 기회를 잡고 싶을 때는 전부 더 적극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디스플레인이라는 말은 훈육시키다요. 훈육시킨다는 것은 규율을 잘 지키게 하거나 또는 정돈돼 있거나 아니면 가정교육을 잘 받았거나 이런 의미를 갖게 되죠. 우리는 굉장히 뭔가 훈육되어 있게 돼요. 언제? 우리가 뭔가를 끝내려고 할 때 또는 실수를 피하려고 할 때는 좀 더 정돈돼 있고 그리고 좀 더 교육을 받는 듯한 규율을 잘 지키는 듯한 그러한 훈육된 스타일이 됩니다. One study conscientious 여기 제가 별표 줄게요. conscientious especially emerged when the things that needed to get done were difficult and urgent, even for people who are not especially organized and hardworking in general. 한 연구에 따르면 이 conscientious란 말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양심적이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성실한 것도 되죠. 자, 한 연구에 따르면 양심적인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 그런 충실함, 세밀함 그것은 특히 언제 나온다? 뭔가가 할 필요가 있어요. need to get done. 끝낼 필요가 있는데 얘가 어려워. 영어 어렵죠? 그리고 긴박해. 그러면 심지어 어떤 사람도 특히 organized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정돈되어 있지도 않고 체계가 없는 사람 체계적이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드워킹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심지어는 뭐가 나온다고요? conscientious 다시 말하면 충실함이 나온대요. 성실함이 게을러하고 보였던 사람인데 성실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는 거죠. 어떨 때라고요? 어려울 때.
긴박할 때.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한 이유에 99%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답입니다. 제가 봤던 모든 학생들 중에 실패했던 학생들 99%가 뭔지 아세요? 꼭 이걸 찾습니다. 선생님 저 기초가 부족한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강의를 먼저 듣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단계 바꿀게요. 이런 사람 99.9% 실패. 이유를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알겠네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의 가장 99.9%는 기초부터 듣기 때문에요. 어려운 거 기초 없이 들어가야 돼요. 언어는 그래요. 수학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어는 무조건 기초라는 건 없어요. 그냥 들이박아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따지면 그래요. 그래서 기초하는 학생들은 기초만 하다 끝나요. 그래서 단어 외우는 학생은 단어 외우다 끝나고, 단어 외우다 질려서 끝나고, 문법 하는데 문법만 하다 끝나고, 그래서 계속 기초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기초 타령하지 마세요. 저는 커리에 기초라는 게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누군가 영어 강사가 커리를 딱 보세요. 커리 봤는데 기초 해가지고 구문독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면 이걸 뭐죠? 꽝이에요. 실패 확률 되게 높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커리예요. 어렵고 급할수록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는 기초적인 것을 해서 내가 영어 못하니까 날 쉽게 어떻게 해줘라는 생각을 가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포기하세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안 돼요. 여러분들의 성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관점을 바꾸시면 돼요. 나는 좀 내가 좀 영어를 좀 못하고 내 성격상 내가 꾸준히 못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꾸준히 못해. 근데 중요한 것은 꾸준히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영어를 바라볼 때 내가 기초부터 쌓아가지고 차근차근히 가야겠다 생각하니까 꾸준히라는 개념이 나오지, 만약에 기초부터 들어가지 않고 바로 들어간다면 꾸준히란 말이 안 나오죠. 그냥 하는 건데 무슨 꾸준히가 어딨어요. 그러다 보면은 급하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달라붙게 되고, 그러면서 성향도 바뀌어요. 재밌는 건 그 이후로 성향도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영어의 네이처, 성질을 어떻게 해봐라? 본 성질을 네이처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성질을 어떻게 해라? 어렵게 가져가라. 관점을. 그리고 긴급하게 내가 항상 하겠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좋아요. 지금 이 문장 어떻습니까? 요 정도 문장은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장은 꾸준히 해석하시고 피하지 마시고 관점을 바꾸세요. 그럼 성격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뒤에 나왔잖아요. 일반적으로 열심히 안 하고 오그니자이즈,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사람이 뭔가 준비돼서 뭐 루틴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갑자기 컨시엔셔스니스, 다시 말하면 성실함, 충실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연구에 따르면. 언제? 어려워야 돼요. 쉬운 거는 망치는 길이에요. 어렵고. 첫 번째 기초 하는 분들이 좀 어렵죠. 그렇죠?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듣기도 맨날 생활영어를 합시고 쉬운 거 하지 마시고 좀 더 어려운 것들도 토론도 하시고 다 이것저것. 그럼 이제 되셨죠? 영어 독해 회화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잠재력은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잠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어렵고 급할수록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그런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에 한 70% 공감합니다.